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짧고 굵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D 프린터 아시죠? 3D 프린터. 그러니까 3차원 형상을 복제해내는 겁니다. 3D 프린터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제 전 회사도 3D 프린터를 갖고 있었는데 뭔지 궁금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3D 이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이제 입체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3D 프린터예요. 이걸 정의하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 돌리려면 CAD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아시죠? 거기니. 이 3D 프린터가 그냥 절대 알아서 원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3D 프린터를 돌릴 만한, 먹힐 만한 연동이 되는 CAD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니 아시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활용하려면 이제 CAD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CAD의 3차원 툴을 적용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를 눌러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 거기님은 어떤 거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주얼리 기금속 제품 같은 거, 이미 3D 프린터는 이쪽 분야에서 널리 퍼졌어요. 이 기금속 쪽이. 그 이제 왁스 추측이 3D 추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왜나 3D 프린터예요. 이것도 라이노 캐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3D 형상화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기계에 올릴 만한 파일로 바꿔서 집어넣고, USB를 집어넣고 스타트 이제 최종 확인까지 거친 다음에 스타트 누르면 이제 알아서 읽어가면서 만들어. 이게 3D 프린터가 보면 이 맨 밑에서부터 조금씩 약간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이 한 줄 끄면서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오면서 한 줄 긋고 한 줄 긋고 한 줄 긋고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서 위에까지 하면서 조금씩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거기님은 뭐 어떤 거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프라모델 같은 것도 요즘에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곧 3D 프린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필요 없이 기가가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사실 이 얘기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가 이제 주얼리 쪽에 나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생공업자들 문 닫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2년 3년도 이게 나왔을 때, 이거 만약에 제대로 상용화되면 세공업자들 보따리 싸야 될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 아직도 잘 계시죠. 그분들이 굳건하게 잘 계시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D 프린터 만약에 이게 일단 요 보석 쪽에 들어와서 제대로 이렇게 널리 이제 퍼지면 이쪽이 다 힘들어질 것이다, 지각 변동이 날 것이라 했는데, 물론 이 기계가 굉장히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전체 판도를 뒤엎지는 못했다는 거. 자, 그래서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3D 프린터가 오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을 것이고,
모든 거 다 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적어도 우리 세대까지는 3D 프린터가 대중화 되지는 못할 것이다 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은.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이제부터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3D 프린터가 갓 나온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뭔가 엄청나게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더 정교화되고 더 많은 부분을 찍어낼 수 있지만, 시간이 20년까지 흘렸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그런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고 진화하긴 진화하고 발전하긴 발전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한 기계입니다. 세밀한 기계고 예민한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냥 일반 가전제품처럼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 이 3D 프린터가 이제 나와서 이제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선생님이 아마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인으로 나왔을 때 3D 프린터가 너희들의 밥그릇을 위협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기계 만지는 동안 얘네들이 너희들 일하는데 침범해가지고 너희들의 밥그릇을 위협할 것이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하신 것 같은데 못 맞췄죠. 못 맞췄습니다. 예상은 참 좋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3D 프린터가 아직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무조건 있잖아요. 잘 작동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기계가 굉장히 작동되다가 중간에 서고 파일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3D 프린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파일 형식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용량도 따지고요. 작업 시간도 따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듀얼리 작업할 때도 빠꾸 엄청 먹었어요. 분명히 프로그램상 이상이 없었는데 기계에서 안 들어가. 달아가지고 몇 번 수정에 다시 집어넣고 몇 번 수정에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뭐 물론 지금은 그나마 그때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오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게 모든 걸 다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물건. 예, 오류 나서 멈추면 멈추는 대로 또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이 오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용화 되기 힘들 겁니다. 상용화 되기 힘들어요. 중간에 작업하다가 멈춰버리면 사람 미칩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그 파일 다시 열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웃긴 게 CAD 프로그램 상에서 문제가 없는데 기계에서 멈추면 이게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니? CAD 프로그램 상에서는 우리가 문제 있나 없나 다 확인하고 최종 검수까지 했는데 기계에서 서버리면 이 원인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막 왼쪽으로 만들고 오른쪽으로 만들고 면 좀 없애고 다시 만들고 별의별 작업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한번 돌리고. 그래서 일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한번 그냥 오케이 하면 바로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상 해보면. 네.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알아서 쭉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캐드 프로그램과 연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는 아시겠지만 각 3D 프린터 기기마다 CAD 프로그램 쓰는 또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CAD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3D가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라이노 3D 그리고 솔리드웍스, UG, 카티아, 3D 맥스 거기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안 쓰면 못 돌려요. 버전도 따집니다. 버전도. 그래서 아직까지 홍대 카푸어썰 작성 완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을버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3D 프린터가 존귀하긴 한데 이게 상용화되기 힘든 게 아직 사람이 만드는 속도를 못 따라와요. 이게 뭐 몇 분 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만들어요.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정말 천천히 만들어요. 특히 그 쪼매난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반지를 만든다고 거기 큐빅이 막 100개 달려있죠. 그러면 이거 읽는데 시간이 이게 막 그 달린 게 많을수록 안에 촘촘할수록 이 읽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단순할수록 좀 빠르고 복잡할수록 오래 걸려. 근데 여러분 거기는 아시겠지만 이게 만드는 게 약간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래서 이거 작업 프로그램 돌려놓고 딴 거 하고 그래서 한 시간 지나거나 다 됐나 확인해 덜 됐네 다시 다 됐나 덜 됐네 다시.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럴 거면 그냥 손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 기계가 사람이 만드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사람이 작업해서 만드는 속도를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조업은 아시겠지만 속도 싸움이에요. 속도. 얼마나 단시간 내에 많은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가 이 싸움인데 그 속도 싸움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직까지 소형 제품 작업에만 국한된다고. 큰 물건은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주 큰 물건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주얼리 여러분 반지, 목걸이, 기금속 큰 겁니까? 쪼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D 프린터가 굉장히 존귀하고 정밀하고 쪼매난 건 아직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큰 물건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큰 걸 찍어내는 데.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걸 아직 작업하기에는 좀 한계적인 부분, 기계적인 한계적인 부분, 프로그램상의 어떤 그런 한계적인 부분이 좀 아직 미치는 부분이라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형 쪼매난 작업밖에 못한다. 아마 거기님도 들으신 거는 그냥 큰 거 말고 작은 것만 할 거예요. 작은 것만. 물론 커다란 것도 돌릴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건 엄청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가격.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개인이 소장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특히 산업용으로 쓰는 거 그런 건 너무 비싸요. 집 한 채 가격이에요. 예전엔 주얼리 추출하는 거 그것도 억 단위가 넘었어요. 2000년 초반에. 좀 괜찮은 거는 억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여러 대 둘 수가 없어요. 여러 대를 가질 수가 없어. 가격적 부분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도하게 정밀된 이 기계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까요?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갈까? 이게 이 3D 기계라는 것도 무슨 대형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수제 그 수제품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 한 기계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공장 돌리면 한 번 찍을 때 막 수백 개씩 나오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기계 만들 때도 공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겁니다. 아직 국내 기술로 3D 프린터 기술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3D 프린터는 우리나라보다 외국 게 더 유명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거하고 독일 거. 네. 제가 그때 기계에 썼던 것도 아마 독일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국산이 아니었어요. 물론 국산에도 이 3D 프린터 기기가 많이 있겠죠. 이 기술을 또 보완하고 있는 회사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미흡하다. 좀 많이 미흡하다. 뭔가를 여러 가지 찍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온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좀 일반 대중들이 널리 인식하고 공장 같은 데서도 뭔가 자주 볼 수 있고 그런 순간이 오려면 한 40년, 50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D 포인터가 이제 언급이 되었던 20년 전과 지금과 비해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우리 눈앞에 널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당장 오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년 안에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것도 4차 산업 일정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로봇이 더 빨리 오겠죠. AI 로봇이 더 빨리 오겠지. 이 3D 프린터 기술보다는. 자, 아무튼 그래서 3D 프린터가 우리나라에 이제 완벽하게 도입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아직 널리 이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말씀을 드리며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